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코리아의 박경우입니다. 전 섹션에서 28나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8나노의 디바이스에 걸맞는 비바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드 디자인 스위트는요, 새로운 IP와 시스템 중심으로 된 디자인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제공하면서 자이언트의 새로운 올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의 디자인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새로운 디바이스 통해서 개발자는 이제는 단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이 아닌 프로그래머블 시스템을 구현이 가능하고요. 보다 많은 기능들이 FPGA 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기능은 들어가긴 했지만 보다 적은 숫자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도 아까 볼 것 같이 시스템의 성능의 향상과 시스템 파워의 감소 그리고 보험 코스트의 절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비바도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과 임플리멘테이션 관점에 키 디자인 버틀넥이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비바도는 큰 사이즈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기존 프로그래머 로직 툴에 대비해서 4배 빠른 런타임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IP와 시스템 중심 디자인 플로우는요, 보다 빠른 디자인의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와 라우팅 테크놀로지를 개선함으로 있어서 보다 빠른 임플리멘테이션 디자인을 가능케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덕티 챌린저를 보시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FPGA 디자인을 하게 되면 HDL 코딩을 하고 그 HDL 코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코드를 짰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그렇게 그러니까 HDL 작업을 통해서 시스템을 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겠고요. 하지만 28나노 아까도 보셨겠지만 디바이스들이 디자인들이 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로직만의 뿐만 아니라 시로된 구현으로 된 알고리즘이 이제 타겟팅이 되고요. 그다음에 믹싱 DSP 블록, 그다음에 인베디드, 그다음에 커넥티비티를 포함하는 점점 많은 복잡한 디자인들이 FPGA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상당히 좀 더 복잡해지고 개발 언어도 다양해지죠. 이제 C 언어, 그다음에 시스템 C 혹은 매틀랩 등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툴도 여러 가지가 이제 되겠죠. 매틀랩도 필요할 거고, 뭐 C를 컴파일러한 C 컴파일러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개발 자체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각 블럭에 대한 베리피케이션도 상당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버틀넥이 되는 부분이고요.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짜여진 코드를 이제 컴파일하겠죠. 그래서 신세사이즈를 해서 넷리스트를 만들고 그 넷리스트를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타겟팅을 하겠죠. 그 타겟팅을 해서 비트 파일 제너레이션하고 그걸 실제로 보드에 내려서 워킹을 확인하고 그게 잘 동작됐을 때는 이제 양산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7 시리즈는 기존 디바이스에 비해서 그 디바이스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임플리멘테이션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i3 가지고는 그 임플리멘테이션 시간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더 일찍 유틸라이제이션이나 타이밍에 대한 예측이 좀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이리컬 인포메이션 툴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빠른 디자인 사이클을 가져가기 위해서 피지컬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그런 픽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큰 버틀넥을 가지고 그 버틀넥 해결해서 비바도가 개발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비바도는 이 두 가지의 버틀넥을 극복하고 비바도는 보다 빠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과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 4배 빠른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였고요. 즉 그 얘기는 어떤 개발 환경이라도 보통 한 달 정도의 소요가 된다고 하면 단 일주일 만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툴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좀 더 깊게 좀 봐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떤 기능들이 좀 더 추가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바도의 장점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터그레이티드 디자인 인빌먼트입니다. 비바도는 통합 개발 환경을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플로우 자체가 각각 찢어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플로우들이 오토매틱하게 의뢰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UI 또는 티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바도는. 그런데 그 GUI와 티클이 유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쉐어드 스케일러블 데이터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그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을 보시면 ITL 코딩을 하시고 신세스를 합니다. 그럼 신세스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죠? 넷리스트 형태의 파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자이닉스 저희 IC 플로우를 보면 그 넷리스트를 그 트랜스레이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IC가 컴파일러들이 인식할 수 있는 포맷으로 다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먼트에서 다시 또 읽어서 정보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칩에 이제 실제로 프레스먼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블록들이 각 스텝들이 다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P&R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R이 끝나야지만이 내가 디자인 부분이 이런 타이밍의 버틀렉을 갖고 있구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타이밍이 열악하니까 좀 더 개선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P&R까지 끝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바도는 쉐어드 스케일러블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 모든 각 스텝, 신세이스, 임플리멘테이션, P&R 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같은 모델, 하나의 모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세사이즈나 P&R 할 때도 같은 모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타이밍이나 파워, 리소스, 그다음에 라우팅 컨젝션까지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짜놓으면 대체적으로 물론 그 스텝이 다 지나지 않으면 정확치는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디자인이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구나, 이 디자인이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어쨌든 예측시에서 리소스가 넘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컴파일해 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리소스를 줄인다든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존 툴보다는 훨씬 더 빠른 그 이터레이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앤 애널리시스인데요. 그러니까 쉐어드 스케일러블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디자인 소스, 스퀘어틱 뷰어, 하이라키 브라우저, 그리고 디자인 레포트 등이 공이 같은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빙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전에는 다 돌려놓고 이게 어느 부분인지 막 찾아갔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좀 더 빠르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를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틀은 이제 그 플레이스먼트는 이제 랜덤 플레이스먼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P&R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에 관련된 옵티마이즈만 합니다. 근데 비바도는 P&R 엔진이 타이밍, 그다음에 와이어의 길이, 그리고 라우팅 컨젝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코스트 펑션을 사용해서 보다 빠르고 최적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그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이나 속도에 대해서 그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쉐어드 스케일러블 데이터 모델인데요. 그때 했을 때 여기 그림과 같이 RTL 부분과 스키매틱,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그다음에 IP 인테그레이터라고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그런 부분과 타이밍 레포트 상에 이렇게 공이 쉐어가 돼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지, 왜냐하면 코드적으로만 봐서도 이게 로직 레벨이 얼마나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키매틱이나 플레이스먼트 됐을 때 이게 플레이스먼트가 너무 저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스키매틱은 이게 로직 레벨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들을 쉐어드
스케일러블 디자인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임프루브를 하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팩터들을 고려해서 P&L 하기 때문에 IAS에 대비 스피드 그레이드 하나 올리는 정도의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엑셀레이트입니다.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옛날 같았으면 로직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SL 알고리즘이 화살표 텍스트 IP 신세사에 돼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ESL은 기본적으로 하이 레벨 랭귀지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IP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베이스의 IP 리유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IP들이 그 세계 월드와이드 그 스탠다드의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쉽게 그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IP 이제 인터그레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좀 더 디자인이 크다 보니까 IP가 좀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디자인이 크면 한 사람이 만약에 큰 디바이스를 하면 혼자 RTL 코드로 다 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오래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요즘은 IP들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용화되어 있는 IP들만 쓰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본인들이 만들어낸 IP들도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만들어서 이걸 IP화해서 다른 팀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트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하드웨어 코어 시뮬레이션. 어쨌든 간에 문제가 이게 디바이스 사이즈가 커지고 디자인 툴이 다양해지다 보면 시뮬레이션이 빨라져야 돼요. 시뮬레이션이 빠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은 이제 펑션 시뮬레이션 같은 게 이제 좀 더 빨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하드웨어 코어 시뮬을 할 수 좀 더 잘 지원을 해주고 유저가 쓰기 편하게 지원이 된다 보면 실질적으로 좀 더 디버깅의 그런 폭이 넓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 인터그레이트라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ESL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닉스에서 ESL은 일렉트로닉 시스템 레벨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말해서 RTL 코딩을 하지 않고 디자인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이닉스는 기존의 이제 RTL 방식의 개발 방식도 좀 편리하게 하는 반면에 RTL이 아닌 좀 개념적인 레벨, C 언어, 뭐 C++, 뭐 시스템 C 이런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요. 그 구현한 것을 다시 어느 누가 디자이너가 RTL 레벨로 컨버전하지 않고 툴에서 자동으로 RTL로 컨버전해주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신세지해주는 툴, 그거를 이제 저희서는 ES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베이스 IP 유즈, 암바는 이제 너무 유명하죠. 저희가 징크라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암9이 커텍스9이 그 인베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프로세서가 FPGA와 같이 공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서와 FPGA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암바 인터페이스 하기 때문에 모든 IP들이 암바 버스로 인터페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시면 프로세서에서 로직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탠다드한 여러 가지 스탠다드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좀 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티클이라고 해서 이제 비바도가 티클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굳이 GUI를 띄우지 않더라도 티클로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고 GUI에서 없던 기능들을 티클이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ISBS보다도 그런 스크립트 베이스의 커맨드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SDC 컨스트레인트 등이 이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스탠다드 IP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유저들의 편리함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IP 인테그레이터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블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블럭들을 이렇게 설계를 하실 거죠. 지금은 이제 그래픽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VHDL 코드나 혹은
XCO라고 하시면 이제 자이닉스의 코어 제네레이터에서 IP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메모리나 뭐 여타 멀티플라이어 등 뭐 그런 것들 만드는 툴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HDL로 탑 모델을 짜고 그게 엮어서 하나의 디자인이 됩니다. 근데 그런 디자인들을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을 짜게 되면 그 짠 부분에 대해서 IP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IP화를 시켰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IP라고 하시면 사실 그 IP에 대해서 이 IP는 기본적으로 동작은 개런티가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일단적으로 기본적인 베리피케이션, 하드웨어 베리피케이션이나 뭐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저가 만들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파라메터라이즈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디자인을 RTL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만 수정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시뮬레이션 보시면 이제 아이심 대비 비바도 시뮬레이터가 어쨌든 간에 3배 정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코 시뮬레이션이 기존 솔루션보다는 훨씬 더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징크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에서 DSP 블럭이라면 이제 뭐 DDC, DUC 뭐 이런 RFIF 쪽의 디자인들의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캡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더 디버깅 하는데 용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계속 임프루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물론 시뮬레이션에서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1초를 하기가 힘들어요. RTL 시뮬레이션은 1초를 하려면 어떨 때 디자인의 크기에 따라서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요, 열흘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드웨어 코싱을 하게 되면 1초가 아니라 무한대로 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문제를 디자인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을 빨리 찾아내고 좀 더 안정화시키는데 빨리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바도 ESL입니다. 비바도 ESL은 비바도 HLS와 시스템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두 개를 묶어서 EL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바도 HSL은 이와 보시는 것 같이 C, C++, 시스템 C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된 알고리즘을 이 툴을 사용하게 되면 그 RTL 레벨의 코드로 벨로그나 VHDL, 시스템 C 형태의 뭐 시스템 C가 다시 들어있는데 제가 봐서는 시스템 C보다는 시스템 벨로그 쪽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시스템 벨로그는 이런 컴파일러가 필요 없이 신세스 툴에서 다이렉트로 RTL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스템 벨로그는 하이 레벨보다는 약간 좀 HDL 쪽에 좀 근접해야 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기본적으로 C나 C++로 구현이 되게 되면 그게 RTL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C와 C++로 했을 때 그러면 장점이 뭐냐? 물론 쉽게 알고리즘을 타겟팅할 수 있다. FPGA 쪽에 타겟팅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빠르죠. RTL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초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하루 혹은 열흘 동안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C1으로 짜여 있다. 그 시뮬레이션 하는데 뭐 길어봐야 아마 많이 길면 1시간, 2시간? 정말 복잡한 알고리즘이면 1시간, 2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1시간 내에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C 언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된 것들이 자동적으로 RTL이 되고 RTL은 그 C 언어와 맞는지를 다시 베리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툴에서 그거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잘 컴파일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RTL 시뮬레이션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제너레이터가 있는데요. 시스템 제너레이터는 모듈 베이스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필터 설계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매틀랩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매틀랩 툴 중에 그 시뮬링크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링크 툴은 그 모듈 베이스의 디자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박스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박스를 이렇게 막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매틀랩에 그런 함수들을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 하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 제너레이터는 저희가 블랙박스 그 블럭들을 제공을 하고 그 시뮬링크의 툴을 통해서 블럭 레벨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C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빠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뮬링크에서 나온 RTL들은 100% 비트 트루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에서 뽑아내는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에서 뽑아놓은 데이터가 100% 일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모듈 베이스의 이제 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스템 제네레이터 같은 거는 벌써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 이제 뭐 저희가 LT 뭐 이런 시스템 만드는 RF 파트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DUC, DDC 하나 설계하는데 뭐 하루 뭐 이럽니다. 근데 실제로 RTL로 하게 되면 뭐 빨리 하면 2, 3일이 되겠죠. 근데 2, 3일 했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하드웨어까지 내려봐야죠. 근데 시스템 제네레이터는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저의 실수가 없다고 하면 하드웨어 내리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베리피케이션이 빠르고 훨씬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뭐 모든 분들이 뭐 다 그런 쪽이 아니시긴 하겠지만 아마도 필터 설계나 이런 쪽에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유용한 툴이 되고 빠른 그 디자인 타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IP들은요 엑시4라는 이제 스탠다드를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엑시4가 아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엑시라는 것은 아까 그 스탠다드 설명드릴 때 암바버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암의 인터페이스의 그 스탠다드 인터페이스고요. 그다음에 그거의 한 종류가 엑시4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크에 들어가 있는 그 컨텍스9 그 프로세서가 그 엑시4 스탠다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모든 디자인들이 다 엑시4로 인터페이스로 갈아타고 있고요. 저희 마이크로브레이드조차도 엑시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IP들이 뭐냐 이게 징크냐 킨텍스냐 버텍스냐에 따라서 다시 IP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무슨 디바이스든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컨셉입니다. 자 이제 IP 인터그레이터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IP 인터그레이터는 뭐냐면 사실상 이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혼자 모든 FPGA 디자인을 다 하실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이렇게 디자인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품의 트렌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블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블록들을 설계할 때 있어서 그냥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코아젠 만들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코딩 짜고 해서 탑으로 이제 RTL을 묶어서 딱 만들었죠. 그다음에 옆에서 너 그거 해놨지? 그 내가 필요하니까 좀 줘. 그러면 VHDL 코드 찾아다가 SCO 찾아다가 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 빠지면 컴파일러다 에러 나죠. 그럼 또 다시 뒤져서 이거 뭐가 빠졌지? 그래서 한참 또 뒤져야 돼요. 하지만 비바도에서는 IP 인테그레이터라는 게 지원이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블록들을 설계를 하고요. 그 블록들을 IP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게 필요한데 너 있어? 그러면 뭐 VHDL 코드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여기서 나온 아웃풋 파일만들만 딱 주면 그 사람이 그걸 100%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그 베타로 서포트가 되고 있고요. 아마 프로덕션은 그 2014년 올해죠. 올해 이제 상반기 내에 아마 프로덕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 섹션에 IP 인테그레이터에 대한 데모도 그러니까 섹션도 있으시니까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패키지 I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어떤 내가 IP 인테그레이터를 통해서 즉 IP 카달로그, 자이언스 IP, 서드파티 IP가 될 수도 있고 유저 IP, 그 유저 코드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IP 인테그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그 만든 것들을 IP 패키저라는 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바드에서 인터그레이터를 통해서 아웃풋 파일들이 소스나 시뮬레이션 모델, 도큐멘테이션, 뭐 이그젬플 디자인, 뭐 테스트 벤치 이런 것들의 종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IP 패키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IP 카탈로그에다 올려줘요. 마치 자이언스 IP인 것처럼 그리고 서드 파티 IP처럼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게 올려지면 그 툴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IP 카탈로그에서 이 IP가 있네 갖다 쓰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손쉽게 디자인 공유와 쉐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리유즈 그러니까 재사용이죠. IP 재사용을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비바도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신세스인데요. 어떻게 시간을 세이브하고 돈을 세이브하느냐.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이언스 ISE 시뮬레이션 대비 3배 이상이 비바도 시뮬레이션이 빨라졌습니다. 툴 개발의 알고리즘을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메모리 또한 절반으로 줄었고요. 사용되는 메모리가. 그리고 이제 뭐 하드웨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코 시뮬레이션이 ISE보다도 훨씬 더 강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상징적으로 하드웨어 코 시뮬레이션은 100배가 빠르다. 근데 사실 100배가 빠를 수도 있고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 시뮬레이션은 정확도는 상당히 좋겠죠. 근데 비바도 시뮬레이션은 ICM 대비해서 3배가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세스 툴이 이제 관건인데요. 왜냐하면 신세스 툴이 큰 디바이스의 큰 로직 그리고 시스템 인테그레이트된 로직들을 잘 컴파일을 해주고 빨리 컴파일을 해줘야 아무래도 스텝들이 빨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벨로그가 서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 이제 얘기가 이제 HDL은 사라지고 시스템 C 혹은 C의 세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 시스템 C에서 중간에 이제 케이던스사에서 시스템 벨로그라는 이제 스탠다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왔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저희 자이언스에서 먼저 이런 C 베이스의 코딩. 이제 나중에 사실 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솔직히 이제 HDL이 뭐예요라고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지금보다도 사실 좀 더 빠른 이제 디바이스 그러니까 개발이 되겠죠. 시스템 개발도 상당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툴이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잘 돼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이언스는 비바도 스위트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계속 개발을 해 나갈 거고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하게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엑셀레이트 임플리멘테이션.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디자인들을 C 베이스든 뭐든 어쨌든 빨리 디자인을 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뭐 C 레벨, C 언어든지 IP를 사용하기 위한 거 그리고 시뮬레이션 것들을 봤어요. 근데 자, 그게 다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을 잡아먹는 게 뭐냐면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ISA 돌리신 분들은 예전 디바이스 뭐 버텍 6나 이런 것들을 돌릴 때 거의 뭐 하루 종일 돌리시는 분도 있고 때에서는 이제 에직 프로토 하신 분들은 뭐 2, 3일씩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어떻게 좀 더 빨리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 그래서 비바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라크 칩 플래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패스트 신세스 위드 SDC 컨스트레인트, 디터미틱 PNR 클로저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파워, 그다음에 ECO의 블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하이라이컬 칩 플래닝을 보시면 디자인의 파티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 개념은 이제 처음 생긴 것보다는 옛날 툴들에도 있었지만 이제 비바도는 베이스 자체가 IC 베이스가 아니고 새로운 이제 플래너이드라는 그런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파티셔닝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팀 디자인 할 때 뭐 사실 지금 버텍스 2000T가 지금 월드와이드로 제일 큰 디바이스인데 그거 사실 혼자 디자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팀 디자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빨리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고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신세스는 일단은 시스템 밸류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드에 의해서 3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빨라지는 그래서 신세스의 스피드를 업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알고리즘 이제 피나 알고리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대로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타이밍 정보, 타이밍 개선에만 신경 썼지만 지금은 이놈이 얼마나 와이어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고 이쪽이 디자인의 컴플렉시티가 높아서 컨젝션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정보를 캐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빠르죠. 그리고 성능도 상당히 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파워는 뭐 파워 어널라이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IS도 뭐 파워에 대한 컨셉은 있겠지만
비바도는 이제 좀 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최신 그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게이티드 클락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티드 클락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생각하시는 이제 로직으로 뭐 클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클락, 이게 게이티드 클락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레지스터들은 라이징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트랜지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라이징과 라이징 사이에 수많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LUT들이 막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파워를 소모를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플립플롭 자체를 매 클락마다 동작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동작해야 될 부분에 이네블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네블 처리를 해서 그 딱 그 동작하는 시점만 될 때만 스위칭을 해줘요.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이제 가비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그걸로 통해서 실제로 30% 정도의 파워 세이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득도 있고 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파워 세이브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성능 관점에서는 조금 열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냥 맥클락 그냥 클락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네블도 넣어줘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옵티마이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혹시 비바도 지금 쓰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1년 동안은 얼리 액세스 버전을 해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바도 쓰신 분들은 이렇게 잘 보시면 뭔가 이렇게 IP를 만들 때도 보면 파워 세이브라는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파워 세이브.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특정 기능들, 로직을 변경해서 메모리 같은 것도 파워 세이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실제로 쓰지 않은 영역은 액세스를 못하도록 로직상에서 막아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ECO는 뭐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디자인이 어느 정도 얼추 마무리가 되면 실제로 디자인을 막 갈아엎을 일은 별로 없죠. 테스트에서 보면은 이게 레지스터가 거꾸로 박혔네, 혹은 레지스터가 하나 더 넣어야겠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먹스가 좀 잘못됐네. 그래서 그런 수정들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 수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알테리 체인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세부터 다시 컴파일을 해야겠죠. 그러면 컴파일 하다 보면 결국에는 6시간 도는 디자인이 있다. 그럼 하루에 딱 3번 보면 끝이죠. 더 이상 이제 3번 어차피 잠도 자고 해야 되니까요. 한 3번 정도 돌리면 이제 퇴근할 시간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일 하다 보면 이제 일주일은 금방 갑니다. 근데 인크리멘탈 디자인 컨셉을 쓰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전체 다 돌린 게 아니라 풀리 컴파일된 버전에서 변경된 부분들만 살짝 돌려서 그 채워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그 임플레멘테이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그젬플 디자인 100개를 가지고 그 비바도와 컴페티터의 그 시간 차이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 저희 자이언스고요, 파란색이 이제 컴페티션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쑥날쑥하죠, 런타임이. 왜냐하면 로직 셀이 작다고 해도 그 라우팅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 퍼포먼스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들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큰 사이즈로 갈수록 되게 이제 베리에이션이 크죠. 그래서 중간치를 봤을 때 ISE가 지금 현재 4배 이상의 런타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이 보시면 이렇게 고루 분포를 하지 않습니까? 로직 셀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렇게 그 어떤 면에서 이제 선형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비바도는 좀 더 그 P&R 타임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바도는 그 현존하는 최고 큰 FPGA 컴파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다른 쪽 업체에서 이제 SoC 모뎀 에이지 쪽에서 버텍스 2000T를 컴파일 하셨거든요. 근데 한 70%에서 60% 정도 사용하셨는데 6시간 만에 컴파일 됐대요. 근데 2000T 60% 70%면 버텍스 6의 한 760T 한 1.5배 되는 사이즈거든요. 거의 2배가 되는 사이즈인데 그거 돌리려면 거의 한 2, 3일은 걸릴 텐데 비바도를 돌렸을 때 2000T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시간, 7시간 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디자인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비바도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임플리멘테이션 니도트예요. 이와 같이 디자인 유틸라이제이션과 라우팅 컴플렉시티를 보시면 디자인 유틸라이제이션이 어찌 보면 지금 현존하는 툴은 70%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라우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페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비바도는 아까 말씀드린 P&R 알고리즘의 와이어의 길이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P&R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데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예전엔 70%에서 컴파일 되지 못했던 디자인들이 컴파일이 되고 좀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해서 FPGA를 쓸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FPGA를 많이 리소스를 좀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좀 더 코스트 세이브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죠? 기존에 많이 차여있던 디자인들을 리비전할 때 있어서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조금만 고쳤더니 컴파일이 안 돼. 이러면 사실 좀 난감해져. 디바이스를 바꿀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비바도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라우팅이 어려울수록 저희 비바도가 빛을 발하죠. 보시면은 그쪽으로 끝에로 갈수록 상당히 컴파일 시간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디자인 유틸라이제이션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그젬플 한 48개 가지고 이제 좀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P&R 알고리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빨라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플렉서블 디자인 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팀 디자인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FPGA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얼룩덜룩한 색깔이 한 칩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것만 디자인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그 디자인 위치가 유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FPGA의 플레이스먼트 자체도 이렇게 할당을 해놓은 거죠. 너는 이쪽에다 디자인을 해, 얘는 이쪽에다 플레이스먼트를 해라고 해서 아까 디바이스의 파티션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을 통해서 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 풀 소스가 들어갔을 때 동작이 잘 되겠죠. 왜냐하면 내 구역을 나눠놨기 때문에 내 구역에서 타이밍이 나오면 풀 디자인이 들어도 타이밍 미터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하드웨어적으로 베리파이를 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고, 그래서 좀 더 큰 디자인일수록 좀 더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셜 리컴플레이션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회색을 뺀 나머지 블럭들은 옵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파란색이 사용이 되고, 어떨 때는 빨간색이 사용되고, 어떨 때는 하늘색이 사용되고, 어떨 때는 초록색이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필요가 없지만 넣어놔야 돼요. 왜? 모드에 따라서 로직을 이네이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큰 FPGA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기능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하지만 파셜 리컴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커먼화되어 있는 블록들, 그러니까 먹스로 처리되는, 그러니까 A 블록을 활성화시키고 B의 블록을 활성화시켰던 부분들을 파셜 리컴플레이션, 즉 그 부분만 컴플레이션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디바이스, 그러니까 가장 큰 로직 대표가 딱 정해지면 거기다 이제 조각 맞추기죠. 그래서 얘는 어떤 모드가 필요해. 그러면 다운로드 할 때 FPGA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분만 딱딱 이렇게 바꾸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마치 그러면 이제 FPGA 사이즈를 줄여도 되겠죠. FPGA 사이즈만 줄이고 비트 수만 몇 개만 더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는 칩셋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간편하고 훨씬 더 유용하죠. 그래서 이제 그 코스트나 사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베니핏을 가질 수 있고요. 물론 칩셋이 작아지기 때문에 파워 또한 좀 더 세이브가 되겠죠. 네, 그런 게 이제 파셜 리컴플레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IP는 기본 스탠다드화 돼 있어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 스탠다드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디자인하거나 새로 사용하거나 할 때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CO 체인지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큰 블럭들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작은 부분들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리컴파일 할 것이냐,
전체에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인크리멘탈 플로우를 통해서 변경되는 부분들만 컴파일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바도에는 그 비바도 디바이스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바도 디바이스 에디터는 말 그 자체로 디바이스 에디터예요. 그래서 딱 띄우면 실리콘에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다 보이죠. 근데 이거는 무엇이 중요하냐? 물론 이렇게 그래픽하게 내 디자인이 참 이렇게 잘 돼 있구나라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메모리나 혹은 I/O 단에 이니셜 값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니셜 값이 바뀌어도 HDL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FPGA 에디터는 그렇게 간단한 것들은 디바이스 에디터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스먼트 된 결과를 가지고 그의 이니셜 값만 바꿔서 실제로 비트 파일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거 하는데 한 30분? 길어야 30분이거든요. 근데 컴파일 하려면 최소한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툴들을 알고 계시면 단지 30분 혹은 20분 만에 비트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비바도는 이제 디바이스 에디터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모든 게 다 모여서 비바도라는 이제 사실은 조금은 IS보다도 더 거대한 툴을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좀 더 이제 포부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20나노 그 이후의 디바이스들은 좀 더 많이 커질 거고요. 그만큼 더 복잡해질 겁니다. 자, 디바이스가 복잡해지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디바이스를 받쳐주는 툴이 문제거든요. 툴이 좀 더 원활하고 잘 만들어져야 디바이스도 커버. 디바이스만 냅다 컸는데 툴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쫓아가서 발맞춰가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이 비바도 툴은 존재를 할 것이고 계속 그 인핸스먼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툴이라는 게 2데이 툴은 항상 버그는 달고 살죠. 버그는 많이 있긴 하겠지만 좀 더 그 유저분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 퀄리티를 가진 툴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저희가 많이 쓰시라고 프로모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툴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올드 제네레이션과 비바도의 차이점은 뭐냐? 타임 투 인터그레이션. 그래서 원스의 디자인 피리어드를 원 위크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관점에서 좀 더 빠르게 C를 다이렉트로 HD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C 알고리즘 짜면 그 알고리즘 분석 다 해가지고 HD로 짜야겠죠. 그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크면 클수록 만만치 않겠죠.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타임 투 임플리멘테이션. 예전에는 P&R이 느릿느릿 오늘은 그냥 가려나 보고 가려나 하면서 이제 12시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냥 가시죠. 근데 비바도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짧아지고 그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디버깅 해야 될 부분들을 한 주 만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도 P&R이 플레이스먼트나 P&R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트라이를 할 수 있는 팩터들을 가지고 P&R을 하기 때문에 지금 FPGA 쪽의 그림을 보시면 올드 제네레이션은 약간의 좀 옵티마이즈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바도로 봤을 때는 20%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진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리소스를 수용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라우팅 컨젝션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